소금은 모든 생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미네랄이죠. 그런데 이건 역시 고혈압, 심부전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런 내용을 따라 이 채널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을 맞춰야 음식이 맛있습니다. 간을 맞추는 핵심은 소금이죠. 그런데 이 소금은 인체 내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 때문에 고혈압과 같은 이런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갑갑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소금을 현명하게 소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학적 근거 이런 건 뭔지, 그런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알고 싶다 그러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이 무료라는 사실은 잘 아시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금은 정제소금, 핑크소금 또는 히말라야 소금과 천일염,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은 소금인 줄 알았지만 짠맛을 내는 건 같아도 구성 성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제소금,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정제소금은 우리가 흔히 식탁에서 사용해 식탁소금, 식염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것은 결정이 굵은 암염이나 바다소금 같은 것을 녹여 소금 함량을 매우 높게 얻은 뒤 결정을 잘게 갈고 소금이 덩어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티케이킹 에이전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것이 고결 방지제입니다. 이거를 첨가합니다. 다음으로 핑크소금, 천일염 이런 것이 있죠. 히말라야 소금이라고도 핑크소금을 부르는데요. 핑크소금 자체는 암염입니다. 근데 미네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분홍빛을 띱니다. 서로 다른 미네랄이 84가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천일염인데, 천일염이나 핑크소금 이런 것들이나 모두 천연제품이다, 이런 특징이 있죠. 사실 천일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은 소금이죠. 핑크소금과 마찬가지로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정제소금과 비교해 천연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소금은 수분 흡수를 잘해 덩어리지기 때문에 정제소금에서는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 고결방지제를 첨가합니다. 고결방지제는 소금 결정이 쉽게 흐르도록 해 사용하기 쉽게 만듭니다. 화학적으로는 CaSiO3 또는 CaOSiO2 이렇게 표시하는 규산칼슘 이런 게 있고요. 구연산 암모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페로시안화 칼륨, 그래서 K4FeCN6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고결 방지제 외에도 화학조미료 MSG, 요게 첨가된 소금, 흔히 맛소금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정제소금은 대부분 NaCl이지만 2.5% 정도가 첨가물로 주로 고결 방지제라고 보면 되겠죠. 정제식염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고결 방지제가 규산칼슘인데, 규산칼슘 같은 경우는 수분과 기름을 모두 흡수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영양적 관점에서는 히말라야 핑크 소금 같은 것과 정제식염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히말라야 소금이나 바다 소금 같은 경우는 다양한 미네랄이 있고 그것이 체내에서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살펴보면 미네랄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요.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한계가 있죠. 정제식염에 사용하는 고결 방지제, 이거는 대부분 CaSiO3입니다. 규산칼슘이죠. 여기에 실리카, SiO2, 이 실리카를
뭐 화학적으로는 SiO2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실리카가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호흡기로 들어간 실리카,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왜?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정제식염에는 고결 방지제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결 방지제는 미국 FDA에서 GRAS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유럽 식품안전청 EFSA 여기도 그렇고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FAO, WHO 공동 전문가위원회 및 기타 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정제식염의 첨가제인 고결 방지제에 대한 것인데요. 물론 이른바 맛소금 이렇게 부르는 거, 이거는 감칠맛을 내기는 하지만 MSG를 첨가한 것이므로 MSG 섭취를 원하지 않는 분이라면 당연히 배제하는 게 좋겠죠. 다시 고결 방지제인 규산칼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것은 식품 첨가제로 대부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당국에서 승인받기는 했는데 일부 사람에게는 알레르기가 있거나 민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임신한 여성에게도 일반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사용 조건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전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미세 플라스틱 문제 이런 게 있죠. 정제식염의 90%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도 있네요. 대안으로 히말라야 핑크 소금은 가격을 고려했을 때 비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일염이 있는데 천일염에 대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소금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소금, 특히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체내 균형이 깨어져 심장병, 고혈압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제식염에 비해 히말라야 소금의 한 스푼당 나트륨의 양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한 스푼에 들어가는 양에서 결정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결정이 작은 정제식염은 많이 들어가고 결정이 큰 히말라야 소금은 적게 들어가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죠. 다만 고결 방지제 이런 첨가제를 피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히말라야 소금이나 천일염이 좋겠죠. 물론 정제식염에는 요드, 아이오딘 이렇게 부르죠. 이 I- 요건데요. 이런 미네랄을 인위적으로 정제식염에는 넣긴 하죠. 히말라야 소금이나 천일염을 섭취한다면 이런 요드 결핍을 막기 위해 별도로 미역, 다시마 이런 것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약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